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. 정말 많습니다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.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중등 내신 그리고 고등 내신. 이 중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출제를 합니다. 그 그림이나 자료를 스스로 만드시지 않아요. 퇴근도 하셔야 되고 할 일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참고를 해서 문제를 가져와서 정말 단순한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. 반면 고등학교 내신은 수능 문제,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, 여기서 소스를 가져와서 변형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수능 문제 출제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,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 수능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자격고사형. 이게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문제들, 주로 암기 그리고 약간의 이해, 이 정도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적성검사. 이 적성검사 유형에서 또 두 개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는 논리형, 두 번째는 분석형입니다. 논리형은 뭐냐? 추론 능력인데,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. 이런 문제 유형을 논리형 문제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분석은 뭐냐면 자료 해석입니다. 그래서 자료가 주어지는데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죠. 예를 들어 그림도 있을 수 있고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뭐 표 등등등, 이런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그런 판단들,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판단하는 유형들입니다. 이렇게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내용들을 따와서, 소스를 따와서 변형해서 내신 문제를 출제합니다. 근데 중등 내신은 뭐냐? 중등 내신은 이 적성검사 유형이 거의 없어요. 여기 교과서 문제집에도 대부분 이 형태. 즉 중등 내신은 주로 암기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능력치가 있다고 합시다. 게임 캐릭터처럼. 어떤 사람이 이해 능력이 있고,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 있고, 분석 능력이 있고, 그리고 다양한 걸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. 이때 어떤 사람이 능력치가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추론 능력 별로 안 좋아. 분석 잘 못해. 그리고 문제 해결력도 안 좋아. 이렇게 돼 있어도 중등 시험은 A가 나옵니다. 이렇게 돼 있어도 A가 나온다고요. 여기가 지금 다 빵꾸나 있지만, 여기가 다 부족한 상태지만 점수가 잘 나와요. 이거 보고 공부가 잘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? 안 됩니다. 이 상태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시험을 보면 이 수능 문제는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물어보는데, 아니 직관적인 문제는 풀죠. 근데 이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대부분의 문제는 논리, 추론 능력을 물어보거나 자료 해석 능력을 물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정말 복잡한 건 이걸 합쳐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도 나와요. 이게 다 부족한 상태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. 이런 경우가 많냐?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중학교 때 그냥 문제 똑같이 나와요. 문제집에 있는 그림 똑같이 따다가 그거 다 풀어서 나 진짜 잘한다, 이 상태로 올라가면 여기 잘 안 돼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. 박살 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이해력이 안 좋아. 근데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게임 진짜 많이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도 좋고 문제 해결력도 정말 좋은 상태예요. 근데 뭐 이런 상태라고 합시다.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조금만 했더니 이거 기본적인 개념 외워서 이거 채웠어. 이것도 좀 채웠어. 그러면 바로 1등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운동하다가도 가능하죠. 내가 농구를 하는데 우리 팀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. 평균 시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분석을 엄청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력이 쌓이다 보면 운동만으로도 이 능력들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가장 채우기 쉬운 게 이 첫 번째예요. 가장 채우기 쉽다고요. 이거 그냥 어떤 개념을 뭐 노래 만들어서 외운다던가 암기법 만들어서 외운다던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고등학교 때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그럼 내가 이해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, 분석 능력,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데, 어렸을 때부터 뭐 게임하면서 운동하면서 이 능력들을 키울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시험들이 지금 앞에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 능력들을 당연히 키워가야 합니다. 이때 내가 중학교 수준에서 멈춰서 주로 암기형 공부만 하면서 내가 중등 내신 시험이 잘 나왔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머지 능력들도 열심히 키워나가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
약간의 선행학습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.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. 공부를 할 때 이 능력들을 같이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.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? 물리를 공부하는데 수학 없는 물리. 이거 예전에 되게 핫했거든요. 수학 없는 물리. 너무 달콤한 말이지 않나요? 물리를 공부하는데 수학이 없이 물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.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합니다. 근데 내가 더 나아가고 싶다. 고등학교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.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. 그러면 수학 없이 물리를 한다. 이게 가능한가요? 가능해요?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해요. 수학 없이 물리하고 대학 가겠다는 건 양심에 대학에 가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대학에 갈 수가 없어야 합니다. 그게 맞는 거예요. 내가 물리를 공부하는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거속시 뭐 이렇게 거속시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수준이고요. 이 수준. 이게 이 수준이고 내가 속도의 의미를 알고 속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해석해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해석해서 여기에서 수많은 내용들을 다 추론할 수 있어야죠.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그래프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. 그래프가 출제가 됐을 때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활용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올바른 과학 공부는 내가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그거 그냥 막 신박한 암기법을 통해서 외우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건 1단계고요. 당연한 거고요. 당연한 거고 그 이후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울 겁니다. 당연히 고통스럽죠. 내가 만약에 이런 게 부족하다? 그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. 해야 발전을 하지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내가 만약에 어떤 변수를 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고 있어.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.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. 그래프를 그려야지. 그래프를 그려봐야죠.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야죠. 그냥 답만 딱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. 저 이거 맞췄는데요? 그게 아니라 그 맞춘 것도 그래프 그려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프를 그려야죠. 어떤 물리량을 물어보는데 A와 B가 예를 들어 부피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부피 어떻게 구하지?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몇 대 몇이야? 이렇게 물어봤을 때 표를 그려서 두 물리량의 비율을 구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. 표를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. 어떤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변수가 엄청 방대한 데이터로 주어졌습니다.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? 배운 적 없는데? 이게 아니라 연관관계가 있는 물리량에 방대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다이어그램에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게 이 아래쪽 단계다.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, 여기서 그치게 되면 중학교 시험까지는 잘 볼 수 있지만 아래쪽에 고등 내신, 특히 적성검사형 유형의 문제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3이다, 그리고 고1 초반이다,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능력들을 같이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. 그 성장하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어서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능력들을 길러가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여기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능력들,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수학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그 각각의 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. 요구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전부 다 그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성장을 시킬 때 여러분들의 성적은 안정적이 되고 실력은 굉장히 단단해질 것입니다. 여기까지 중학교 성적은 좋은데 고등학교 성적이 무너지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그 고정 댓글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자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.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.